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원 운동 첫 번째 속도와 속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이제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다음에 두 개의 교재로 선정을 하였고, 속도와 속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물리를 공부하는데 이제 속도와 속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제 변위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속력은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와 속력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 있고, 이제 시간 구간을 아주 짧게 하면 우리가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순간에 대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속도를 우리가 단위 시간당 혹은 이제 시간 구간 동안의 변이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수식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수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중간 과정의 어떤 위치는 상관없이 오직 나중 위치와 초기 위치의 차이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displacement라고 하는 변이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이동 거리라는 것은 물체의 어떤 시간 구간마다의 물체의 위치를 모두 더한 것을 이제 이동 거리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우리가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에 있어서는 이제 평균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고, 이제 평균 속력은 이제 델타 t 분의 이제 이동 거리 d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둘의 차이는 이제 수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의 정보가 들어가서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속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방향까지 나타낼 수 있는 벡터량이 되겠고, 속력은 단순히 이제 어떤 빠르기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스칼라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변이도 벡터고, 이제 속력에 사용이 되어지는 이동거리 d는 이제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는 이러한 직선상에서만 이동을 하게 되게 되고, 즉 이제 운동을 하고, 따라서 우리가 직선상에서는 방향성을 표시를 할 때 이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벡터라는 수학적 도구를 도입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떤 실수 연산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차원 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물체의 속력이나 속도 그리고 변이는 이제 실수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도와 속력,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속도까지 다루게 될 건데, 그 세 가지 물리량을 통해서, 즉 이제 속도, 가속도 그리고 변이라고 하는 세 가지 물리량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작성을 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실 건데, 일단 이러한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초기 위치 A에서 이제 B만큼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제 B에서 반대 방향으로, 즉 이제 좌측으로 C로 갔다가 이제 C부터는 계속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각 시간 구간별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물체의 위치 상태를 이렇게 테이블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물론 이 시간 간격이 더 조밀하게 갈수록 이제 실제 이러한 곡선의 그래프에 가까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게 되고, 즉 이제 그 변이의 개념이 이제 이동 거리의 개념과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일단 이 테이블의 값으로는 이러한 곡선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실제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이제 이러한 곡선의 그래프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뺀 값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델타 x라고 하는 이제 높이 값이 변이가 되겠고, 또한 이제 시간 구간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이의 값은 이제 이 실제로는 이 빨간색의 곡선이기 때문에 이제 변이의 값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곡선 데이터는 이제 이동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직선으로 된 것은 이제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하학적 그래프에 있어서는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x이기 때문에, 이 두 구간 사이를 잇는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값이 바로 이제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일에 구간을 뭐 A부터 C까지 잡아서 우리가 변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반해서 이제 나중 위치와 초기 위치만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변이의 값은 더 작은 값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었다가 이제 반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구간부터는 이제 반대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속도가 이제 0으로 속도가 아니라 그 순간 속도가 이제 0으로 되었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속도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문제도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변이는 이제 A와 B 구간 혹은 A와 C 구간 혹은 A와 D 구간에 있을 때 그 직선을 이은 그 직선을 이어서 이제 그 수직 높이 값이 어떤 삼각형이 생긴다고 하면 수직 높이 값이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이 두 개의 구간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는 이제 평균 속도 그리고 평균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살펴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만일에 이제 A에서 F로 가는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이 파란색의 직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고, 이제 구하는 방법은 A점으로부터 F점까지 직선을 긋고, 이 F점에서 이제 수평선을 긋고 수직선을 그어서 이제 그 이쪽 거리값, 이쪽 거리값을 통해서 이제 아크 탄젠트가 아니고 탄젠트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혹은 이제 이 시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 값이 아니라 그 이
그 시간 축의 거리 값분의 이제 이쪽 그 위치 축의 값을 그 취해주면 그 값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가면 플러스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시간 간격을 계속 좁혀가면서 결국은 이제 0에 가까운 값으로 다가갈 때의 어떤 극한값이므로 이제 이러한 파란색의 직선을 점점 이제 구간을 짧게 이러한 식으로 다가가다 보면 결국 이러한 녹색의 어떤 접선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접선은 결국 이 A점 혹은 어떤 그 순간의 시각에서의 이제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방향은 1차원 운동에서는 이제 이 기울기가 플러스가 나오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마이너스의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설명드린 것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수식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때 이제 Vx는 우리가 현재는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첨자 X를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Vx는 이제 순간 속도가 되겠고, 이 순간 속도의 정의는 이제 시간 간격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의 극한값이 바로 순간 속도가 되겠고, 이를 우리가 어떤 리미트를 생략하고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형으로 적으면 이제 dx dt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앞서는 속도와 속력이 다른 값을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순간에 있어서는 이제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러한 순간 속력이라는 것은 순간 속도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순간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순간 속력의 크기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표시를 하면 이제 순간 속도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플러스면 이제 수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너스는 이제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빨간색의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그 속도와 이제 그 시각에 따른 그 위치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제 다음에 빨간색의 그래프를 얻었고, 이 그래프의 그 방정식이 이제 x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제곱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즉 이제 함수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이 그래프가 나오는 이제 물체의 위치 상태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직선상에 처음에 이제 이 A 부분이 초기 위치가 되겠고, 이제 A에서 그 좌측으로 이제 2m만큼 이제 B만큼 이동을 했다가 다시 우측으로 C만큼 이동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C에서 D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빨간색의 그래프가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A번 문제는 이제 시간 간격이 이제 0에서 1초 사이와 1초와 3초 사이에 있어서의 변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이는 우리가 나중 위치와 초기 위치만 알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구간 0초부터 1초 사이는 이제 다음에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초기 위치가 0에서 이제 마이너스 2로 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그 파란색의 직선으로 된 구간에 있어서의 이 직선의 끝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나중 위치는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고 초기 위치는 0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로 하면 되는데,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지금 4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4 곱하기 0 플러스 2 곱하기 0의 제곱은 마이너스 2m라는 이러한 이상한 수식으로 풀었는데, 이 수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왜 이러한 그 수식이 나왔는지를 알게 되게 되고, 일단 등가속도 운동을 다루지도 않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 없이 어차피 이 정의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그 마이너스 2에서 0을 빼면 그냥 바로 마이너스 2m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2차원 운동으로 가면 각각의 그 축 방향별로 그때는 이제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수식을 사용을 해서 풀 수도 있으며, 일단 1차원 운동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러한 수식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B에서 D 구간의 변이는 일단 D에서의 위치가 6m였고 B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따라서 6 빼기 마이너스 2는 이제 8m가 되겠습니다. B번은 이제 평균 속도를 이제 앞선 구간에 있어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우리가 변이를 구했고 이제 시간 간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AB 구간의 속도 평균 속도는 이제 변이 나누기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1초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m/s로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BD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일단 B에서 D 구간의 시간 간격은 이제 2초가 되겠고, 따라서 2초 동안 8m를 간 것이기 때문에 속도는 플러스 4m/s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예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맞춰야 될 부분이고, 일반 물리에서나 혹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러한 빨간색으로 된 위치 시간 그래프에 있어서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x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t로 미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그 x를 미분한 값이 되겠고, 따라서 dx dt가 되게 되고, 미분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4t는 마이너스 4가 되게 되고 2t 제곱은 4t가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 값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t가 이제 2.5초일 때의 순간 속도를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2.5를 대입을 해주면, t에 대입을 하면 이제 그때의 순간 속도의 값은 6m/s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방향성까지 토시를 해주려면 이제 플러스까지 토시를 해서 이제 값을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면 되는데, 또 앞서는 간단하게 구할 것을 복잡하게 산출을 하고,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만 하면 되는데, 이제 각각의 구간을 이제 정확하지도 않은 값을 구해서 이러한 식으로 구해서 6m/s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수식을 미분을 해서 그 시간값을 대입을 해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